일하며 세계 속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블로벌 라이터 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충칭에서 서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안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헐, 국내선 비행기인데 서안으로 가는 중간에 비행기가 착륙하더니 기차도 아니고 내릴 사람 내리고 그곳에서 다시 승객을 받아 이륙을 하네요. 중간에 자다가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화기를 보니 도착은 2시간 넘게 남았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 지도 앱을 켜니 출발지인 충칭과 도착지인 서안 중간쯤 위치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승무원은 영어가 안 돼요. 저에게 중국어로 뭐라 설명하는데 중국어 까막눈에 말 못 알아듣는 저는 눈치가 발달해서인지 이곳에서 착륙 후 다시 이륙한다는 말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서 위챗을 열어 제가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보니 중간에 작은 글씨로 쉬지 아중에 멈춘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스리랑카를 거쳐 몰디브로 가는 비행기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 번 겪어봤지만 국내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겪어봐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충칭에 도착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곳에 부르면서 가족들과 함께 병마용을 압사 직전의 압박감에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구독자이신 PSYCHO 1400님께서 추천하신 대당 불야성으로 야경을 보러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PSYCHO 1400 1400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제 영상을 보시고 답글을 주셨길래 가족여행 준비 중인데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추천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PSYCHO 1400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저 혼자 처음 서안에 왔을 때는 오지 않았던 곳인데 이곳이 있는 줄 몰랐다면 평생 서안에 와서 안 보고 온 걸 후회할 뻔했습니다. 대당 불야성의 야경은 정말이지 중국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야경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케일이 크고 멋진 곳이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많이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드네요. 제가 들어간 곳이 중간 지점부터 들어갔는데 입구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고함 지르고 있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소리가 클수록 높이 올라가는 분수 때문에 분수 주변에 사람들이 모두 고함을 지르고 있어 깜짝 놀랐다가 저도 같이 고함을 지르게 만드는 곳이네요. 자금성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건물 하나하나의 크기에 압도당하면서도 걷는 내내 이런 화려함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게 하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화려함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덥다. 중간중간 중국의 화려함을 장식하는 장식물들과 함께 양옆으로는 먹거리를 파는 곳이 함께 줄지어 있어 위, 아래, 양옆으로 정말이지 걷는 내내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중간중간 여러 공연들도 하고 있어 걷다가 지칠 때쯤 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인데, 그래도 워낙 넓은 공간이라 그런지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구경만 하려 해도
중간중간 많은 휴식을 해야만이 다 구경할 수 있는 스케일이 정말이지 큰 곳이네요. 혹시나 이곳에 야경을 보러 가신다면 우리 같은 중년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 누님들께서는 봄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낮 동안에 서안 구경 실컷 하시고 저녁에 마실 삼아 가셨다가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벤도러스에 실려 나가셔야 되는 스케일이 아주 큰 곳입니다. 중간 가운데 길에 노선버스를 제외하고는 대당 불야성 분경 어느 정도 거리에는 일반 차량의 접근을 막아서 택시를 잡기도 힘들고 택시를 잡기 쉬운 위치까지 대당 불야성에서 야경을 구경하고 또다시 걸어 나오기에는 아주 힘든 거리입니다. 제가 이곳 정보가 너무 없어서인지 제가 겪은 것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이곳의 사정을 잘 아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면 꿀팁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나름 세계 여러 나라의 야경을 구경했지만 이곳의 야경은 정말이지 스케일에 압도당해 웬만해서는 크게 놀라지 않는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고 제가 본 야경의 순서를 매기라면 1, 2등 안에 드는 정말 멋진 풍경이네요. 사실 저는 네온사인을 좋아하는 방랑자 스타일이라 100%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너무 도시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공감하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이지 힘든 질문이지만 저에게 중국 구경하기에 어느 도시가 제일 좋냐고 중국 안 가보신 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서안을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정래 작가님의 중국을 다룬 소설 정글 만리의 마지막 부분에 중국에서 정말 힘들게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쉴 새 없이 살아온 주인공이 서안 여행을 하는 이야기에서 서안을 정말 잘 묘사해 주셨는데 글의 문맥상으로 보면 자연스레 이어지지만 소설 앞쪽에 흥미진진했던 전개와 달리 왜 이렇게 서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묘사를 하셨는지 하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번 두 번의 서안 방문을 하면서 작가님께서 정글 만리라는 대작을 위해서 오랫동안 중국의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글을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서안에서의 작가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아마도 저랑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네요. 서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스케일과 멋짐에 압도당하게 되는 큰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안은 굳이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면 경주와 비슷한 것 같네요. 일단 서안 시내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서안 성벽으로 서안에 처음 온 사람들을 압도한다면 도시 곳곳에 있는 유적은 조금만 가면 또 다른 유적지의 볼거리가 있는 경주와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역시나 대륙은 대륙인지라 스케일은 넘사벽이고 계속해서 지식 자랑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오랜 숙제였던 유시민 작가님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으면서 중국에 있는 저로서는 과연 이렇게 찬란한 역사와 유적을 가진 중국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엄청난 문화유산을 획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외국과의 담을 쌓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난 저로서는 더 이상 상상이 하기 싫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제가 누리는 K-팝의 혜택을 아마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나눠줬어야 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며 더 이상은 상상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대륙의 관광 상품성은 작은 반도국에서 온 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인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의 발길이 뚝 끊긴 지금 반간첩법까지 더해 해외여행객에게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생각하게 만드는 대담 불야성 야경입니다. 다시 대담 불야성 야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멋진 곳에 오게 되면 역시나 이런 멋진 곳에서 등을 돌려야 하는 저 같은 여행객의 마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즘 들어 이렇게 멋진 곳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제가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곳을 진짜 떠나야 하는 아쉬운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많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멋진 여행의 마무리할 때 어떤 아쉬움이 드는지 궁금해집니다. 너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 혼자 욕심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나 하는 궁금증과 함께 걱정이 되더라고요. 중국으로 온 가족들과의 여행을 위해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은 코스로 서안을 돌아서 다른 영상은 준비를 안 했는데, 서안에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으면 이참에 제 지난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대담 불야성의 야경을 끝으로 서안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해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